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시 세 번째 시간 도연명의 책자, 도연명이 쓰는 그 자식들을 꾸짖다, 그 실 한번 보겠습니다. 백발피 양빈 기부 불부실이라 수유 오남하나 총 불호 지필이라 아서는 이 이파란데 나타 고 무필이요 아서는 행 지약인데 지약 이 불의 문술이라 옹 다는 연 13에 불식 유겨 칠하고 통자는 수 구령인데 단 멱 이여 유리라 천연 구 여차면 찾은 배중물이라. 이 도요몬과 같은 이 진짜 이 대시인도 자식은 어쩔 수 없었단 말이에요. 참. 백발피 양빈 기부 불부실이라. 흰 머리가 양 귀민머리죠, 이쪽. 귀민머리를 덮어서 피부는 다시는 실해지지 않는구나. 산에 다섯을 두었는데 죄다 종이와 붓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서는 이미 16살인데 게으르기가 정말 짝이 없고 아선은 거의 15살인데 글과 산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옹과 단은 나이가 13인데 6과 7도 알지 못하고 통자는 9살이 다 되었는데 그저 배와 밥만 찾는구나. 천운이 이와 같다면 술이나 마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 대충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재밌게 해석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어떤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구, 보통 시는 두 구를 하나로 의미 단위로 끊습니다. 두 구가 이제 한 센텐스가 되는 거 대부분 다 그런 건 일반적으로. 그래서 백발피 양빈 기부 불부실 하면 이제 시인의 자기 처지가 늙은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따져보면 도연명이 이제 그 63살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막내 나이를 계산하면 요때 시 쓴 나이를 계산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건 없고 여하튼 흰 머리가 이제 여기까지 귀민 머리를 덮은 거죠. 그러니까 늙었으니 피부인들 뭐 제대로 쭈글쭈글하죠. 그러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잘 먹어도 이게 예전같이 팽팽해지질 않죠. 늙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자식이 이제 다섯이나 있는데 요놈들이 죄다 이 글 쓰는 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지피라고 얘기를 했죠. 지피 나중에 문이라는 걸로 이제 이게 나타나는데 여기 아서라 그래. 첫째 여기 5명이 등장, 오남이라는 5명을 등장을 하는데 불호지피라 그랬으니까 글을 좋아하지 않는다. 글을 좋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시입니다. 5놈의 이제 동작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아선 이제 아자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름 앞에 붙이는 애칭이에요. 뒤에 가면 통자 여기 자 붙여는 자자도 그 뭐라 그랬죠? 그 애칭입니다. 아자는 앞에 붙이고 자자는 뒤에 붙이는 거죠. 그 영화 보면 뭐 옛날 영화인데 아비정전이라는 영화인데 아비정전 아자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원래 그 첫째 이름은 엄이에요. 엄자 엄할 엄자 엄인데 그 여기서 이제 서라고 쓰고 선이라고 하고 셋째는 옹, 넷째는 단, 다섯째 통 이렇게 썼는데 이거 다 아명입니다. 아명. 본명이 아니에요. 아명을 썼어요. 아명에다 애칭을 불렀으니까 친근감 있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첫째 놈은 첫째 아이는 둘째 놈은 셋째와 넷째 녀석 그러니까 다섯 번째 아이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근데 시를 되게 자연스럽게 썼죠. 근데 이 첫째 놈은 이미 나이가 28청춘이에요.
18살, 16살이구나. 16살이죠. 근데 게으르기가 이건 여기 진실로예요. 정말 짝이 없구나. 최고의 게으름뱅이야. 놀고 먹고 16살 나이인데. 그러니까 압이 속 터지고. 두 번째 놈은 이 행자도 뭐 바야흐로 뜻입니다. 지학은 이 노노의 15의 뜻을 뒀다 그렇게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15이 거의 다 됐는데 이런 뜻입니다. 행자도 15이 돼 있는데도 문장도 모르고 문장도 사랑하지 않고 산수 세 많은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호자를 갖다 여기 애자로 또 썼죠. 근데 요 이제 두 놈 했죠. 셋째, 넷째, 그쵸? 셋째 놈은 옹 하고 단 이게 나이가 13살인데 쌍둥이인지 같은 애인지 13살인데 6하고 7도 모른다. 요게 아주 재밌습니다. 6 더하기 7은 13이거든요. 나이가 13살인데 지 13살이 어떻게 된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6과 7도 모른다. 막내 놈은 이 숫자도 근의 뜻입니다. 거의 9살. 거의 9살이 됐는데 단지 찾을 명자죠. 배하고 밥만 찾는 거야. 먹을 거. 이제 머리에 먹을 생각밖에 없어. 어린애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배와 유리라고 그런 걸 보면 가을이죠, 가을. 가을에 이제 먹을 것만 찾는 거죠. 여태껏 쭉 자기 자식 난 늙었는데 자식들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명이 이와 같다면 배죽물, 잔 속의 물건이죠. 잔 속의 물건이나 마셔야지. 에이, 술이나 먹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는데 참 재밌는 시죠. 도연명 이제 동진 시대, 진나라 때 위진남북조 동진 시대 사람인데 이제 진나라가 위진 남북조는 북쪽 오랑캐 정권이 있으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죠. 이제 북연이 침입해 오는 그 동진의 절대절명의 위기 시절을 젊은 시절에 겪었고 말년에 이제 송제양진이라 그래서 이제 막 수많은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거를 말년에 또 봅니다. 그래서 도연명이 살던 시기는 그 은둔자들이 많았고 은둔하는 게 시대 풍속이었어요. 도연명도 물론 그 중에 하나죠. 근데 도연명은 그도 은둔다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이 양반 이제 29살에 이제 그 관직을 시작했다가 41살에 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팽택 현령으로 나갔는데 집에서 백리백기 안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팽택령을 하다 보니까 집에 너무 가고 싶어서 40일 만에 도하원기 이 사람이 쓴 뭐 오류선생전이 도하원기라고 하는 글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귀거래사가 유명하잖아요. 귀거래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천성이 산수를 좋아했는데 그 곡식 몇 푼 받자고 말이야. 이 가짜는 인간들한테 고개 숙이는 거 안 한다고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80일 만에. 그리고 41세에 벼슬을 그만두고 63세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진짜 그래서 뭐 도연명을 전원시인이다, 뭐 자연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그 뭐 수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돌아와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닭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노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 책자라는 시를 보면 시가 되게 평이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문장도 여기 마을일자 보듯이 문장도 산문투로 좀 문장을 쓰고 있어요. 어려운 글자 하나 없지, 산문투로 문장 쓰지, 술술술 나갔지. 그렇다면 다른 시도 다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쉽고 그렇게 써요. 이 당시 동지는 이제 귀족 계급이 정치를 하고 이 사람의 관직에 높이 올라가지 못한 것도 집안이 그래서 이 귀족 계급하고 저기 할 수 없어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귀족들은 또 시를 썼는데 그 당시의 시풍이 굉장히 귀족주의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고상했습니다. 근데 도연명은 그 시풍과 전혀 다른 시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을 했던 거죠. 중요한 건 시가 평범하다는 게 아니라 쉬운 말을 썼다는 게 아니라 그 쉬운 말과 평이한 언어 속에
잇들인 어떤 격조예요. 이 사람의 격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시를 강의를 할 때 제가 도현명을 아주 흠모를 하기 때문에 도현명의 시를 아마 많이 갖다가 이제 읽을 텐데 이 좋아할 만한 있는 어떤 그 담백하고 솔직하고 그런 맛이 있는 시입니다. 여기서도 아마 이렇게 충분히 드러나죠. 여기 이제 책자라 자식을 꾸짖는다. 그래서 일상에서 보는 걸 시를 썼잖아요. 그런 게 다 시입니다. 고상한 게 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시를 보면 또 걸식이라는 시가 있어요. 걸식. 진짜 걸식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굶주려서 말년에 그 밥을 국어를 하고 쓴 시가 있어요. 이것까지 시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시도 있고, 여기 뒤에 가면 술이나 마셔야지 그러잖아요. 여기 진짜를 썼는데 여기 뭐 이제 200의 장진주라는 시가 있잖아요. 술 마시다는 뜻이죠. 뭐 권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분이 술에 대해서 쓴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주라는 시도 있고 술주라는 시도 있어요. 술에 대해서 진술하다. 그리고 재밌는 시도 지주, 술을 끊으며라는 시도 썼어요. 술을 많이 마시니까. 그래서 이 사람 시에 보면 술이 아주 많이 나오죠. 술을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죠. 이 책자를 이제 보면은 이제 산문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현명의 시를 읽으면 다른 시, 이 시만 특별한 게 다른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시가 쉽다. 산문적으로 문장을 구사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마구잡이를 시를 썼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보면 나이를 그 묘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첫째는 228이라고 그랬죠. 28 청춘. 두 번째는 15 지학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연 13이라고 바로 썼죠. 뒤에는 구령이라고 썼죠. 나이를 얘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다르게 썼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이 말하는 방식은 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구어입니다. 다 구어체. 재밌는 쓰기 방식이죠. 여기 기부라는 말이 나오죠. 백발피양빈 기부불부시라. 기부 이제 피부를 얘기하는데, 이 기부라는 말은 최초의 그 용례는 장자에 보여요. 그리고 이 지학이란 말도 논어에 보이죠. 그 도현명이 쓴 다른 글을 보면 내가 뭐 재주는 없지만 어려서부터 가야금,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순임금이 뜻한 금을 배우고 책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적적하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친구한테 주는 그 시에도 금하고 책이 있어서 뭐 이렇게 괴롭진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 선비들이 자기 생활을 얘기할 때 금하고 서 얘기하는 건 상토입니다. 정확히 상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줄 필요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현명의 경우는 사마천의 사기를 읽고서 느낀 바가 있어 쓰다 라든지 한서를 읽고서 갖고 오는 제자가 있는 걸 보면 책이 있다는 건 그냥 상토로 쓴 게 아니라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걸 그 뭐랄까 농사를 짓고 밭일을 하고 닭 모이를 주고 짐승을 트는 틈틈이 이 책을 읽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책 읽기 좋은 때가 세 시기라 그러죠. 하나는 이제 비 오는 때, 겨울 비 오는 때, 그리고 밤. 근데 요거에 관해서 쓴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독서를 한 것 같은데, 그 독서했던 게 은연중에 그냥 드러납니다. 기부, 시월 때 피부를 나타낼 때 요 말이 그냥 거의 일반적으로 쓴 말이에요. 장대가 맞고. 지약, 뭐 논어에 다 아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글을 읽었다는 건 상토가 아닌 것 같은데, 글 읽은 티가 전혀 안 나죠. 참 이게 참 재밌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자식을 이렇게 꾸짖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명자라는 시가 있어요.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처다를 엄을 낳았을 때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엄에게 기대하고 붙일 기쁨을 나타내주는 시가 있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자엄등소, 그래서 엄하고 그 밖에 자식에게 주는 훈계하는 글, 내가 죽더라도 몸가짐 상가하고 이 행동 조심하시 열심히 살아는 훈계하는 글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기서 이제 5 아들에 대한 얘기하고 톤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명자에서는 자식에 대한
첫 아들을 얻었을 때 기쁨, 뭐 두근거림이 나타나고 돌아가실 때 이 아들한테 준 훈계 쪽의 글을 보면은 애비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게 이 책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시가 재밌는 게 자식들이 다 한심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는 보면 다섯 명의 자식이 한 명이라도 글을 좀 읽어야지. 이게 좀 뭐 하는 겁니까? 근데 도현명은 그래놓고 뭐예요? 자기도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부전자전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자식이 이렇게 힘들면 아버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 술을 또 턱 마시는 거죠. 여기에 차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이제 어사로 봐도 되고 술이나 마셔야지 하는 이게 미래형을 나타내는 것도 봐도 되고 아니면 뭐 그 밖에 다른 걸 나타내는 그 뭐라 그럴까 허사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이제 톤, 어조를 조절해 주는 말이죠. 이 시가 정말 이 시에 주목해야 될 건 어조입니다. 어조, 톤. 우린 이 시를 쉽다, 나도 쓸 수 있겠어. 정말 그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시고, 야, 이 천하의 도연명이 이렇게 쉽게 시를 쓴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한테 우리가 배우기 힘든 건 어떤 톤, 어조,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어떤 시의 기품의 기품. 이런 시는 잘못 쓰면 자식에 대한 책자, 꾸짖음이라 그랬지만 짜증, 원망, 한탄 이런 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반전이죠. 이게 결론의 반전이란 말이에요. 책자 해놓고 결국 술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반전이 오는데 이 반전을 잘못하면 이 톤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 반전을 잘 잡아서 시의 톤, 그러니까 시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이 균형을 잡아줘야 시의 격조가 생깁니다. 그 격조가 여기는 유머로 나타난 거죠. 이게 자식에 대한 어떤 어쩔 수 없음, 체념,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술이나 마셔야겠다는 한마디로 이렇게 뭐랄까 다독이면서 이 거리감을 만들고 있죠. 이 거리감이 시로서 이 오뚝 쓸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죠. 이게 안 돼, 이게. 도연망의 시는 이거 말고는 이제 누가 죽었을 때 쓴 시도 있고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집이 불이 나요. 집에 불이 나서 불난 집을 보고 쓴 시가 있습니다. 참 일상적으로 시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어떤 시도 슬프면 슬픈 것, 그런 비참한 일 당하면 비참한 일 당한 것 쓸 때도 감정이 휘말려서 감정을 과장하거나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자식을 책망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덤덤하게 얘기하는데 그 덤덤하고 담백하면 가운데 어떤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그럴까? 그게 이 시의 전 매력, 마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덤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놀라운 경지죠. 그래서 도연명이 이 당나라 때부터 이제 추앙이 되기 시작.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소동파, 이 천재 소동파, 이 대단한 시인 소동파는 얼마나 소동파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당나라의 시인들을 알기를 천하의 202보도 자기 아래로 봤어요. 소동파 그 정도로 이 놀라운 시인이고 대단한 시인인데 유일하게 존경했던 사람이 도연명입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라는 경우가 많은 경우 시는 본질적으로 수식, 꾸미는 겁니다. 이 사람 꾸미질 않아요. 감정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담백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희로애락에 거리를 두고 얘기할 수 있는지 참 이 사람의 시를 읽을 때마다 늘 이 참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많은 시를 읽을 텐데 이렇게 저는 유머, 거리 감각을 두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점수를 두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선입견 중에 하나가 지루하다, 또 하나는 어렵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선생님들과 글을 한시를 읽는 목표 중에 하나가 선입견을 격파시키는 건데 제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탁 다짐했던 게 하나가 도연몽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였거든요. 제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연명의 시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책자 백발피 양빈 기부불부실이라 수유오 남하나 총 불호지피라니 아서 이이팔 나타고 무필이요 아선행 지학 이 불의 문술이라 옹단연 13에 불식 6여 7하고 통자수 구령인데 단력 2여 유리라 천은 구 여차하니 차진 배중물이라 자식들을 꾸짖다. 백발이 규민머리 덮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다. 아들이 다섯이지만 죄다 공부 좋아하지 않아. 설한 녀석은 벌써 16인데 정말 게으르기 짝이 없고 선이란 놈은 15이 다 됐는데 글과 산수를 싫어하고 옹과 다는 13살이건만 6과 7도 모르고 통일한 아이는 9살이나 되어선 배와 밥만 찾는다. 천운이 이와 같다면 술이나 마셔야지.